1800년대는 기계가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였습니다. 거대한 공장이 굉음을 울리고 기차가 철로를 가르며 새로운 시대로 달려가던 때였죠. 오늘 우리는 그 뜨거운 산업혁명의 한복판으로 돌아가 번영하는 산업도시를 건설해 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호톤포르트라는 섬에 도착해 맨 땅에서 도시 건설의 여정을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교육소를 통해 건설에 필요한 기초자원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도로를 놓아서 섬의 구역을 어떻게 나눌지 대략적인 윤곽을 잡아줄 건데, 한쪽에는 절벽을 경계 삼아 도로를 놓아주고 다른 한쪽에는 산을 경계 삼아 도로를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구획 작업을 마무리하고 임시주택단지를 건설해 볼 텐데요. 목재가 부족하니 약간의 노동력을 확보할 만큼만 지어주고 시장을 배치한 다음 도로를 놓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장은 주민들에게 각종 생필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 건설에 가장 빈번하게 쓰이게 될 자원은 뭐니뭐니 해도 목재일 것입니다. 과감히 벌목소 4개를 건설하고 벌목 속도에 맞춰 목재 가공이 가능하도록 창고를 중심으로 4개의 제재소를 배치한 다음 마지막은 도로를 연결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의 목재 공급을 책임질 목재 생산단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 공급 문제를 해결할 차례인데요. 가장 기본 식량인 생선을 얻기 위해 양어장을 3개 정도 지어주고 교육소와 도로를 연결하여 도시 전역의 생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주택을 추가 건설해서 노동력을 확보하도록 할 건데요. 더 많은 농부들을 데려오기 위해선 작업복과 술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우선 작업복 생산단지를 만들 건데 화재 방지를 위해 창고 옆에 소방서를 지어주고 효율적인 물류를 위해 편물 공장을 창고와 가깝게 지어주도록 한 다음 공장 뒤편에 양농장을 배치하고 도로를 연결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위복을 책임질 작업복 생산단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감자 농사를 지어 증류주인 슈넵스 생산에 도전해 볼 텐데요. 감자밭은 유연한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조장을 먼저 지어주고 남는 공간을 감자밭으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술공장 단지를 적절한 장소에 옮겨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이렇게 감자로 증류주를 생산하는 술공장 단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단지를 확장해서 더 많은 주민을 유입시키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적당히 블록을 늘려주고 주민들이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장의 위치를 조정한 다음 나머지 블록에 주택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술집을 지어서 인근 주민들의 행복도를 높여주고 주택단지를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하여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한 작업복과 술이 공급되면서 도시는 산업시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로 등장한 노동자 계급은 소세지, 빵, 비누, 그리고 맥주 등 더 까다로운 생필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산업시대의 시설들은 벽돌을 필요로 하는데요. 우선 점토 채취장을 지어주고 점토 생산 속도에 맞춰 2개의 벽돌 공장을 건설해서 바로바로 벽돌 생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동자 계급의 기본 식량 중 하나인 소시지 생산에 도전해 볼 텐데요. 먼저 도축장을 넉넉히 지어주고 나머지 공간은 돼지 농장으로 채워주도록 한 다음 도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을 적당한 자리에 옮겨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노동자 계급의 배를 든든히 채워줄 소시지 공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의 시설들은 철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강 생산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요. 먼저 철광산과 창고를 지어서 철광석을 확보해주고 근처에 숯가마를 배치해서 석탄 공급을 확보한 다음 제철소와 제강소를 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철강 생산단지가 완성이 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편 공장 건설로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주택도 빠르게 늘려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기존 주택단지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 목재가 보충되는 대로 바로 주택을 완성하고 필요한 노동자 수에 맞춰서 주택 승급을 적절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위생을 위해 비누 공장을 만들어 볼 텐데 소시지 공장과 동일하게 돼지 농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공장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도축장 대신 축산 가공장을 배치해서 비누의 재료인 수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공간에 비누 공장을 배치하면 비교적 간단히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도시의 위생을 책임질 비누 공장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곡물 농장을 건설해서 빵 생산에 도전해 볼 차례인데요. 창고를 중심으로 4개의 곡물 농장을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적절히 곡물밭을 배치한 다음 도로를 놓아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의 곡물 생산을 책임질 곡물 농장이 완성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두면 곡물이 더 필요할 때 간단히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곡물을 가공해서 빵을 만들 차례인데요. 먼저 농장의 생산량에 맞춰서 2개의 재분소를 지어주고 그 옆에 4개의 제빵소와 창구를 배치하는 것으로 제빵 단지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톤포르트의 주민들은 소세지의 빵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네요. 한편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선, 작업복, 술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었습니다. 신속히 양어장을 늘려주고 술 공장과 작업복 생산단지도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 빠르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톤포르트는 인구 3,000명의 도시로 성장했고 재정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산업혁명에 돌입하기 위해선 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새로운 영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홉을 재배하여 맥주 생산에 도전해 볼 텐데요. 먼저 호비자라는 던던모어 섬에 교육소를 건설하고 빠르게 주택을 지어서 노동력을 확보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목재가 부족한 나머지 건설이 완전히 진행되진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암을 무역로에 배정해서 건설 자재를 자동으로 옮겨주도록 하고 자재가 모이는 대로 목재 생산단지를 건설해서 자체적으로 목재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양어장을 지어서 식량을 확보하고 작업복 생산단지를 지어서 작업복 공급까지 확보해 주겠습니다. 이제 섬에 200명이 넘는 농부가 유입되면서 기본적인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홈 농장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홉의 생산 속도를 고려해서 농장 6개를 배치할 건데 일단 농장 4개를 먼저 지어주고 가운데에 빈 공간을 남기고 밭을 적절히 배치한 다음 남은 공간에 나머지 2개의 농장을 배치하고 도로를 연결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홈 농장이 완성되면서 맥주 생산에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섬과 호톤포르트 간의 무역로를 개통해 홉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홈 농장의 생산량에 맞춰 곡물 농장을 추가한 다음 메가 저장고 2개와 양조장 4개를 건설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맥주 공장이 완성되면서 마침내 주민들은 소세지빵에 맥주를 곁들여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맥주와 소세지빵 조합에 감동한 노동자들은 산업시대를 이끌 직공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조림, 재봉틀, 모피코트 등 더 어려운 요구들을 충족시켜줘야 하는 숙제가 생겼죠. 통조림 생산을 위해선 피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망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을 개척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암이 홉을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에 도칠 생산에 새로운 배를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형 범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소형 범선에 만족을 해야 하는데 2칸이라는 아쉬운 저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 범선에게 홉을 나르는 간단한 일을 맡기고 기암을 대기 상태로 둔 다음 기암을 피망이 자라는 루이데르프에 파견해 새로운 정착지 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착지 건설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우선 주택단지를 빠르게 지어주고 목재 생산단지를 지은 다음 양어장을 지어주고 작업복 생산단지를 지어서 기본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통조림에 들어갈 피망 농장을 만들어 볼 텐데 농장을 4개 지어주도록 하고 중앙에 창고를 둘러싸는 느낌으로 밭을 배치하도록 한 다음 도로를 놓아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망 생산단지가 완성되면서 통조림 생산의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들 통조림은 피망과 소고기가 들어가는 헝가리식 굴라시 통조림인데요. 때문에 가축 농장을 지어서 소고기를 따로 생산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가축 농장을 적절히 테트리스하여 배치하고 도로를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소 목장이 완성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겐 마지막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규사를 채취하여 유리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주방과 통조림 공장에 필요한 창문을 만들어주고 굴라시를 만들 직공 주방과 통조림 공장을 지어주면 그제서야 통조림 생산 준비가 마무리되겠습니다.
한편 재봉틀의 경우는 나무와 철만 있으면 간단히 생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누 공장 옆에 공장을 짓는 것으로 간단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전문가를 고용해서 각종 생산시설의 효율을 개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동물농장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노동력을 절감시켜주는 축산업자를 고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을 활용하기 위해선 무역연합이라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존 건물의 위치를 조정해 공간을 확보하고 중앙에 무역연합을 지어서 축산업자를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조치였지만 농장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고 약 150명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작업복 생산단지의 경우는 한쪽을 뒤집어서 2개의 단지를 결합하고 중복되는 창고와 소방서를 제거한 다음 무역연합을 지어서 위류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00여 명 이상의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네요. 한편 모피코트를 생산하기 위해선 모피와 면직물이 필요한데요. 먼저 사냥꾼의 오두막을 지어서 모피를 얻어주도록 하고 모피상을 건설한 다음 면직물을 양모로 대체 가능한 위복 디자이너를 배치해서 모피코트 생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조림과 재봉틀 그리고 모피코트가 공급되기 시작하자 일부 직공들은 기술자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자는 안경과 자전거 그리고 전구 등 더 세련된 생활용품과 전기 사용을 요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기 사용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선 무역로를 개설하여 시멘트를 정기적으로 수입하도록 하고 콘크리트 공장을 지어서 시멘트로 강화 콘크리트를 생산하도록 한 다음 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류적 항을 짓고 철로를 끌어와서 공장 단지를 조성할 곳까지 이어주면 첫 번째 작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을 생산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정유 공장을 건설하여 철로를 잇고 주변의 유전에 유정을 건설한 뒤 유류발전소를 짓고 철로를 이어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전소 근처로 공장들을 옮겨온 다음 마지막으로 도로 연결을 해주면 전선이 연결되면서 공장에 전력이 공급되겠습니다. 유류발전소는 기존의 공장들과도 호환이 되는데 철강 생산단지에 전력을 넣어주면 역시나 생산성이 매우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자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생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구리광산을 건설해 구리를 채굴하고 아연이 매장된 섬에 인력 수송항을 지어서 고급 인력을 공급받도록 한 뒤 아연 매장지에 광산을 지어서 아연을 채굴하도록 하고 무역로를 개설하여 아연을 실어 나르도록 한 다음 구리와 아연을 황동으로 가공하는 황동 제적소를 지어주고 마지막으로 안경 공장을 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전거 생산에 필요한 생고물을 수입하는 동안 도시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공급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술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중심부까지 길을 내도록 하고 철로를 잇고 발전소를 건설한 다음 그 과정에서 도로 접근성을 잃은 주택은 철거하여 산업혁명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고무가 어느 정도 쌓였으니 자전거 공장을 지어서 자전거 생산에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전력이 충분히 공급된 덕분에 공장이 매우 활발히 가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멘트 공장과 전구 공장까지 지어주면서 마침내 기술자 계급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네요. 주민 수는 10,000명에 가까워졌고 잔고는 200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에는 은행이 건설되고 투자자 계급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자본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부를 축적하며 하나둘 투자가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구형주택들은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도시를 깔끔하게 정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든 주민을 투자가로 승급시키면 보기는 좋겠지만 각 계급이 다른 노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라데이션에 가까운 형태로 도시를 색칠해 나가고 이렇게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채워주면 도시 정비 작업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목표했던 산업시대도 초과 달성해버렸고 기분 좋게 오늘의 도시 건설을 마칠 수 있겠네요. 오늘 맨 땅에서 시작한 우리는 마침내 부유한 산업도시를 일구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그마한 도시가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이 도시 건설 게임의 가장 큰 재미가 아닐까 싶네요.
아노이 1404에 이어 1800도 무척 즐겁게 찍먹했고요. 도시건설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믿고 플레이해볼 만한 게임인 듯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